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흉년을 겪으며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리프 인도네시아 국가식량청 청장은 지난 10일 의회에 출석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예상 쌀 생산량이 1864만 톤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7만 톤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제 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쌀 생산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500만 톤의 쌀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작년에도 쌀 350만 톤을 수입해 25년 만에 가장 많은 쌀 수입량을 기록했으며 필리핀에 이어 세계 2위 쌀 수입국에 올랐습니다. 국가물류청 바요 크리스나무르티 청장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쌀 수입 쿼터는 총 360만 톤이고 이 중 이미 200만 톤을 수입했지만 추가 쿼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캄보디아 쌀 생산업체 인수를 검토하는 등 쌀 수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쌀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지난해 엘니뇨 가뭄 여파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파종이 늦어지면서 쌀 생산 주기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또한 많은 쌀 농가가 물이 적게 드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쌀 생산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아동 1000명을 수용하고 이들을 이슬람 기숙학교에 보내 교육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부 자바와 서부 자바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가자지구 난민들을 받아들여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제안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과 다른 국가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종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3만 9천 개가 넘는 이슬람 기숙학교가 있으며 지난해 자카르타 국방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장학생 22명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당선자는 현재 조코위 대통령을 대신해 요르단 암만을 방문 중이며 이집트와 요르단 등 중동 정상들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안보 포럼에서 유엔의 요청이 있다면 휴전을 유지하고 감시하며 모든 당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고 평화유지군 외에도 가자지구에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야전병원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허용되는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동포가 만 65세를 넘긴 후 영구 귀국과 국내 거주를 원할 경우 국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국적 회복 연령을 낮춰주기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55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출생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병역 의무가 제한되는 40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병역 불이행과 건강보험 수혜 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데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총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43조 원을 기록한 한전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난 10일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및 지멘스 에너지와 전력 분야 신기술 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2만 킬로미터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멘스의 기술과 한전의 우수한 송배전 설비 운영 능력을 결합하여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새 회사는 이외에도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기술, 자동 검침, 변전소, 예방 진단 시스템 등 에너지 신기술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전과 전력그룹사들은 현재 자카르타 인근에 20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하는 인도네시아 자바 9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총 4076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을 건설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발전량의 5%에 해당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예선에서 본선 진출국이 결정되는 단계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는 필리핀과의 2차 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조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전반 32분 톰 하예와 후반 11분 리즈키 리도의 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인도네시아는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3위 베트남과의 격차를 벌려 3차 예선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각종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2024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4강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출전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며 아시아 지역의 본선행 티켓도 8.5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던 호주 관광객이 우붓의 원숭이 숲을 방문했다가 원숭이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위해 약 9,700만 루피아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친구의 권유로 원숭이 숲을 방문했으나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숭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숭이 3마리가 다리 위로 올라와 물기 시작했으며 놀라움과 공포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관광지 방문에 대한 경고로 원숭이가 관심을 끌만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었을 뿐 물림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원숭이에게 물린 후 광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으며 총 8회의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한편 발리에서는 2010년에 광견병이 유행한 후 정부의 대규모 광견병 백신 접종 사업으로 극적으로 감염자를 줄였으며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한 동물과의 직접 접촉은 자제하고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혔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광견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민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한 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차별적인 게시글들이 인도네시아 대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욕설과 비속어로 인도네시아의 노동문화, 종교, 여성의 외모 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은 온라인 성희롱 게시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어 소셜미디어에 퍼졌으며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질타하거나 한국 문화와 지정학적 상황을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찰과 한국 당국의 해당 사이트 폐쇄와 게시자 추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과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글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드러난 차별적 인식은 대사관과 한인회 등 책임 있는 기관의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혐오 조장글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 환경을 오염시키는 새우 양식장을 비판하기 위해 SNS에 새우내라 비난한 환경운동가가 징역 7개월에 벌금 500만 루피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에서 혐오 조장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